두 점 사이 거리에 있고 우리 이제 파푸스가 이게 수학자 이름이야.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등각 정리 있어.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등각 정리는 이거잖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하는 게 등각 정리잖아. 근데 만약에 이 등각 정리는 여러분들 증명을 하면 어떻게 증명했냐면 예전에 이렇게 증명했어. 어떻게 증명했냐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평행한 성분을 그어. 여기다가 이걸 갖다 연장을 해.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거든? 자, 그러면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겠지. 억각으로. 요각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겠지. 동의각으로. 등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하고 여기 있는 하고 각의 크기가 같다는 등각정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겠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우리 그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 대 이거의 비하고 이것 대 이거의 비가 같은 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이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의 같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거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거 뭐처럼 생겼니? 떠오르는 모양 없어? 네? 이거 무슨 모양 같아? 땅콩.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그냥 내가 땅콩 법칙 그렇게 할 거야. 땅콩 법칙. 오케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대수할 때도 또 나와.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들 외곽의 이등분선 등각도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 과정에서 빠졌어. 외분점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땅콩 법칙,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점 연결 정리는 여러분들 옛날에 어떻게 증명했냐면, 요거랑 똑같이 얘를 갖다 붙여. 옆에다가. 그럼 얘도 A가 되겠지. 이게 뭐로 바뀌어? 평행사변으로 바뀌겠지. 근데 이거 틀렸어. 이게 B가 2분의 1가 A가 2분의 1의 B가 돼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했단 말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등기하잖아. 중등기하 이게. 그치? 도형에서 이게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 또는 능증 기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는 뭐냐면 조금 이따 쓸게요. 조금 이따 쓸게. 쓰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중선이 뭐냐면 이게 중선이야. 중선. 그럼 당연히 얘는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의 한변 제곱 더하기 중선 제곱이야. 이게 지금 이거는 2배의 C 제곱 더하기 D인데 D가 뭐니? 바로 중선 제곱이지. 중선이 들어가 있지. 얘를 뭐라 그러면 우리가 중선 정리 이렇게 부른다고. 중선 정리.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이 수학자 중에 파푸스야. 그 파푸스의 정리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틀린 게 뭐가 본질적으로 틀리냐면 얘는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했잖아.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삼각형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중점이어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중선이라고 했지. 중선. 이 중선이 보면 중선 정리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으로 증명을 못한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좌표축에 나타내야 돼. 그 좌표축에 나타나는 게 아까 뭐예요? 좌표축을 해석하는 해석기하기라고 했지. 그 얘는 해석기하고도 증명해줘야 돼. 해석기하고. 증명해 주는데, 자, 좌표축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점이 지금 3개가 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A, B야? 얘가 A, B야? 그럼 얘는 C, D가 되고, 얘는 E, F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야, 그러면 A, B, C, D 해가지고 변수가 몇 개 생겨? 6개가 생기지. 그럼 그렇게 좌표축을 설정하는 건 좋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갖다가 좌표축을 설정했어.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뭐가 됐어? 여기가 0,0이 되니까 A, B하고 C, D가 몇 개로 줄여? 4개로 줄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좌표축을
아예 이렇게 설정해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x축을 여기다 놔버리고 y축을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됐어요.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 똑같이 뭐냐면 a, b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좋아져. 여기랑 여기 똑같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c, 0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똑같은 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 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 했을 때는 변수가 몇 개가 되면 6개였지. 6개가 몇 개로 줄어? 3개로 줄겠지.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한다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해석 기하기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야. 왜냐면 이것도 이거 외울 텐데 이렇게 될 거야. 외우는 게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다.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에 2에 이렇게 되잖아. 한변 제곱 더하기 중선 제곱 이렇게 외우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이거 제곱이라는 거는 이 두 점 사이 거리야. 그럼 이거 하니까 이거 제곱은 뭐가 되겠어? 요거리가 뭐가 되겠어? 요거리가 a 더하기 c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되겠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루트네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뭐야? 문자에서 문자 빼주고 여기 빼주니까 이거 되겠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자 이쪽과 이쪽 하게 되면 이쪽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뭐니까 해도 a-c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게 지금 얘기한 게 이거야. 지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준 거야. 는 뭐랑 똑같다고 2배의 한변 제곱이야. 이쪽 제곱해도 되고 이쪽 제곱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거 뭐가 돼요? c의 제곱 더하기 요거 중선. 그러면 얘는 거잖아. a, b하고 0,0이잖아. 0,0.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2배야. 그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이게 2개인 거야. 그러면 얘 봐봐. a 제곱 2개 있고 b 제곱 2개 있고 c 제곱 c 제곱 2개 있고 여기 뭐 있어? 2ac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ac 있잖아. 그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이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성립하잖아. 이거를 누가 증명했다고? 파푸스라는 사람이 증명했다고. 그래서 파푸스 정리라고 부르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걸 갖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이거 다 증명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좌표축을 이용했어 안 이용했어? 이용하지 않았지. 그냥 도형이 성질 가지고 있잖아. 평행선의 성질이나 그런 걸로 했잖아. 얘는 이게 뒤로 붙여서 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좌표축을 이용해서 한다고. 좌표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걸 뭐냐면 좌표축에다 해석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하기라고 그런다고? 해석 기하기라고 한다고. 근데 좌표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문자의 개수가 적은 게 좋을 거 아니야? 적게 설정하면 바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쓰시면 돼요. 필기하시고. 여기다 갖다 쓰면 되지. 여기 파푸스 정리, 등각 정리 여기다 갖다 쓰면 되지. 갖다 쓰시고.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선생님이 증명한 거는 이쪽에 우리 답지 있지. 여기에다가 표시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외울 거는 여기 있는 요 내용만 외울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하나 오른쪽에도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 그치?
요거 증명하는 문제가 필수의 6번이야. 필수의 6번. 이게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 그게 바로 이거야. 필수의 6번. 필요한 사람들 있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고. 자, 6번 보면은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그런데 이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이게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그거는 두 배의 이게 중요해. 중선 제곱 더하기 한변 제곱. 이렇게 되잖아. 중선 제곱 더하기 한변 제곱. 중선이 들어가야 돼. 중선. 근데 이게 무슨 정리인 거야 이게? 그래서 중선 정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선 정리. 이게 성립함을 좌표평면 이거 증명하시오. 답지 봐봐. 책 봐봐. 선생님이 증명한 방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했죠? 그치? 어디를 중점으로 놨어요? 여기를 중점으로 나가지고 증명했잖아.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 6개 다 놔두고 해도 증명은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야, 이렇게 이거 증명하라는 거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결론만 외워두면 돼. 증명하는 거 그냥 나오면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가 증명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약 내신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렇다고 그냥 외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다. 처음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이 있거든. 내분점. 근데 사실은 내분점은 너무 쉬워. 외분점이 어려웠어. 외분점. 이렇게 했을 때 내분점은 뭐냐면 A, B 내부에서 나눠지는 게 내분점이거든. 내분점. 근데 옛날에 외분점도 있었어. 이 외분점이 뭐냐면 외분점은 이 성분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그 M 대 N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M 대 N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바깥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외분점이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부터는 외분점이 아예 없어졌어. 내분점은 아무것도 안 어려워. 외분점이 어려운 거거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공으로 먹는 거야. 공으로 먹는 거고.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내분점 보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요 좌표 그냥 가지고 하면 돼. 요거 내분점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보면 알거든. 야,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요 길이 수직선에서의 길이 x 빼기 x1은 되겠죠. 요 길이 뭐가 되겠어? x2 빼기 x가 되겠지. 얘네들이 m 대 n이니까 이걸 때 이거는 m 대 n이라고 놓고 외항이고 같게 한 다음에 x를 정리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건 그냥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얘도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외분점은 교육과정 밖이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기서도 뒤에서는 언급하고 있다고. 그치?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 일단 내분점과를 보면 이렇게 외울 거야. 분수, 분수를 쓴다. 분수, 분수를 쓴다. 그 다음에 MM을 써준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좌표를 역순으로 내분점은 플러스로 해준다. 자, 이거는 쓰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 봐봐. 이거 아니고. 여기 해볼게. 성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전피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전피의 좌표니까 좌표는 순서상으로 나타내겠지. 이렇게 나타내겠지. X좌표, Y좌표.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분수, 분수 이렇게 쓰니까 분수, 분수.
그다음 뭐냐면 m 대 n이잖아. m 대 n, m 대 n. 그러면 3대 2지. 그러면 mm을 써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준다고. 3대 2, 3대 2, 3대 2, 3대 2. 이게 mm을 써준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 B잖아. 좌표를 역수로 쓰는 게 A, B를 쓰는 게 아니라 B, A로 쓰라고. B, A. B, A로 쓴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이쪽에 B, 이쪽은 무슨 좌표 써야 돼? B에? 이쪽에 X좌표잖아. 왜냐면 분수 콤마 분수할 때 이쪽에 X좌표가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B에 뭘 써야 돼? X좌표를 써줘야 돼. X좌표.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준다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준다고. Y좌표니까 얘는 마이너스 5를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곱죠? 5를 곱한다. 이게 좌표를 역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점은 여기를 뭐냐면 플러스로 연결해주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주면 돼. 기계적으로. 그럼 얘가 계산해주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이거? 계산해주면 5분의 그냥 계산하는 거야. 5분의 0 되겠죠. 그럼 얘 0 되겠지. 얘는 5분의 마이너스 15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5 되겠지. 그러니까 0,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거를 자 잠깐만 공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P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공식을 외우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지. 맨 먼저 내분점 구하려면 괄호 열고 분수 콤마 분수 이렇게 크게 벌러 쓰라고. 그 다음에 m 대 n이니까 mn을 쓰라고. mn 이렇게 쓴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 두 점이. 그치? 그러면 좌표를 역순으로 쓰는 게 A, B의 내분점이면은 B, A로 써줘. B, A 내분점이면 A, B로 써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좌표를 A, B면 이거 좌표를 역순으로 써준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좌표 먼저 써주니까 여기다 X2 구해주시고 X1. 여기는 역수 써주니까 Y2, Y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연결한다고? 더하기를 연결하면 그냥 끝난다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이런 거야 지금. 그거를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본 것처럼 내분점 외분점 공식하면은 분수 콤마 분수 m 대 n을 써준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좌표를 역순으로 써준다. 그 다음에 요건 안 해도 돼. 원래는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원래 마이너스로 쓰면 됐거든. 똑같은 공식인데. 근데 얘는 어차피 생략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사항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야 그러면 중점은 이게 이제 내분점이거든. 내분점. 근데 중점은 니네 알고 있잖아. A, B의 중점은 내분점으로 보면 이게 몇 대 몇 내분점이게. 그치? 1대 1 내분점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1이고 1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무조건. 중점은. 거기에다가 얘가 1이고 얘가 1이거든 어차피. 그럼 뭐야? x 더하기 x1이니까 x1 더하기 x2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뭐냐면 평균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 그냥 해도 뭐. 그래서 중점좌표 구하려면 2분의 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돼. 2분의 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니네 무게중심 배웠지.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 최중선의 교점. 그럼 니네가 배웠던 건 뭐냐면 얘가 2대 1로 된다 이런 성질만 배웠거든. 이 무게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비티 해가지고 G라고 나타내거든. G라고 나타내거든. 그럼 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이 무게중심이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얘가 만약에 x1, y1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뭐가 돼? 중점이 되겠지. 중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될 거 아니야? 이거의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분수 콤마 분수 써주시고 2, 1, 2, 1, 2, 1, 2, 1 이런 거에 넣어준다고. 그러면 얘는 더하기도 될 거니까 몇 분의가 되겠어?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이거는 여러분들 유도하는 과정은 어차피 안 나오거든. 무게중심이 좌표 구하는 방법은 점이 3개가 있지. 3개를 더해서 3분 하나. 3개를 더해서 3분 하나.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 요 점과 요 두 점에 내분점, 2대1 내분점 더해주면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내분점, 외분점 어차피 알 거니까 이거 바로 이제 치시고,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분수 콤마 분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분점 구하는 공식 뭐라고? 따라해봐. 분수 콤마 분수. 분수 콤마 분수야. 분수 콤마 분수. 그래서 분수 콤마 분수 써주고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면 내분점 나온다. 평균 구하라고 했어. 중점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2개 더해서 2로 나눠. 따라해봐. 2개 더해서 2로 나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점은 그냥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면 돼?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 오케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 이거를, 잠깐만, 마지막으로 오늘 출시하니까 얘기하는데, 야, 이거를 공식을 2분의 x1 더하기 x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 물론 이렇게 쓰긴 쓰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의미로 가지고 가라고. 의미로.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쓰시고 이제 갖다 써. 필기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7번까지 하면 평면 좌표는 외워야 될 공식이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고, 우리 이거 백지 테스트 볼 거거든. 백지 테스트? 똑같이 쓰는 거? 다 썼지. 자, 요거 잠깐 봐볼게. 요거잖아. 이 점과 이 점을 2대1로 나누니까 2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꾸로 써주니까 여기가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x1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뭐가 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 근데 공식만 잘 외워두면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런 거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똑같은 거고. 얘가 x축으로 보고 y축으로 보게 되면 선형성,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분점 있는데 외분점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줄게. 어차피 원래 교육과정 빠졌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외분점.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별표 치시고 별 한 3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한 2문제 정도 하나 볼 거야. 2문제 정도 하나. 자, 일단은 세 점을 줬어. 근데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Q. 그 PQ인데 선분 PQ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P점의 좌표. P점의 좌표. 나 내분점이 어떻게 해서 분수 콤마 분수 이렇게 써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몇 대 몇이래 얘가. 2대 3이니까 2, 3, 2, 3 이렇게 써주라고. 2, 3, 2, 3 이렇게 써주라고. A, B잖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어? 이거 주의하라고 했지. A, B로 쓸 때 어떻게 쓰라고? B, A로 쓰라고. B, A.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써준다고. 그 다음에 뭐로 연결해? 더하기로 연결하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니? 5분의 계산하면 얼마가 돼 이거? 5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하니까 얘는 5분의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Q도 3대 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Q점의 좌표 잡아. 얘도 어떻게 줘? 분수 콤마 분수로 잡아줘. 그럼 몇 콤마면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4,2야. 4,2야. 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얘가 PQ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아까 배웠던 거 PQ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하겠어? 루트 한 다음에 x 차이의 제곱이 얼마야?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 얘가? 3 루트 이렇게 돼. 3 루트. 여러분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 어떻게 보냐면 니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배웠잖아. 이 45도일 때 직각 이등변 사용. B가 어떻게 되니? 1대 루트 이렇게 되지. 1대 루트. 여기서 뭐냐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얼마가 돼서 3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거 18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거 이런 거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얼마야? a 루트 2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게 a니까 a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계산할 때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분점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하면 돼 그냥. 내분점 무조건 나오면 분수만 분수. 그러면 t 대 1-t니까 여기 t 1-t, t 1-t, t 1-t, t 1-t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좌표를 역수로 가니까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해주시면 되고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2 해주시고 더하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없어져. 얘랑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야? 1분의지 1분의. 여기 있는 것만 남겠네. 그럼 T는 마이너스 4에다가 오니까 9T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얘가 3, 4분면에 있대. 그럼 3, 4분면은 뭐가 되니? 둘 다 뭐 해야 돼? 음수해야 되겠지. 그럼 얘도 0보다 작다? 얘도 0보다 작다 해가지고 t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그냥 답이 되겠네. 그치? 그렇게 써주시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3, 4분면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잖아.
일사분면은 둘 다 양양이고 얘는 음양이고 얘는 망하고 얘는 뭐가 돼? 뿔마 되잖아. 그치? 이거 부호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 봐봐. 내분하는 점이 요것만 똑같이 하면 되겠네. 얘가 요 위에 있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내분점을 갖다 구해. 일단 내분점이니까 분수 콤마 분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래? K2 돼. 그러면 K2 K2 쓰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따라해봐. 좌표를 역순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 5 곱해주고 3 곱해주고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럼 얘도 K에 관한 식이고 얘도 K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근데 그게 어디 있대? 요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얘 직선 앞으로 보면은 어디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한다고 생각해. 대입. 그럼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식이 무슨 식이 되겠니? K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지. 할 수 있겠어?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안 풀어도 되겠지? 그냥 너가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너가 좀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맨 마지막 문제 있는데 맨 마지막 문제 아니구나. 발전 문제 10번 있는데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돼. 뭐냐면 A, B 연장선이 C에 대해서 A라는 데가 있고 B가 있어. 연장선이니까 A, B 연장선이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그치? 근데 A, B가 3배의 BC랑 똑같대. 그치? 그러면 C가 여기 있어야 봐봐. A, B가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A, B가 3배의 BC랑 똑같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냐면 점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점 C의 좌표 모르니까 얘를 갖다가 A, B라고 나. 그리고 우리는 뭐 알고 있어? 내부적 공식을 모르고 있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점 B는 AC에 몇 대면 내분점이 되겠니? 얘가? 여기 3칸이고 1칸이잖아.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얘가 3대1 내분점이 되겠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내분점만 분수 콤마 분수 써주시고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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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쓸 때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2 써주시고 6 써주시고 3 써주시고 내분점은 와 잘못했네. 이거잖아 지금 2,3이니까 A, B니까 여기다 뭘 써줘야 돼? A, C가 C의 써줘야 돼. C 그치? C의 X좌표 얼마? A 얘 얼마? 2 C의 X좌표 Y좌표 얼마? B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써주겠죠? 얘를 더하기로 연결할 거 아니야? 더하기 이 점이 무슨 점이 돼야 돼? 점 B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점 B 점 B가 되니까 이거 점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잖아. 마이너스 1,6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4분의 얘가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a값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건 뭐냐면 이 연장선 갖다가 뭐냐면 이거를 내분점으로 해석해. 거기다 써놔. 내분점으로 해석해줍니다. 내분점으로 해석해줍니다. 내분점으로 해서. 옛날에는 외분점으로도 해석해야 되거든. 외분점이 없어져서 이 문제가 쉬워졌어. 내분점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되게 쉬운데 이런 거 보게 되면 평행사변이 있어요. 평행사변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세 꼭지점이 꼭지점 줬어.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A가 0,6이니까 A가 0이니까 0,6가 A 이렇게 좌표평면에 안 나타내면 된다고.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고 얘가 7,5야. D 좌표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좌표 왜 잘못은 뭐야? A, B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등기하가 들어가. 중등기하. 유클리드 기하. 그게 들어가거든.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중에 알고 있는 게 이성질 알고 있지 않니? 평행사변형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 해준다? 2등분해준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AC의 요 점이 AC의 무슨 점이 될까? 중점 되겠지, 중점. 그럼 중점 좌표 보게 되면 2분의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 7, 2분의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 1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얘가? 그러면 그 중점 좌표하고 요 두 개의 중점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1차겠지. 그럼 이 두 점점은 2분의 얘는 A 더하기 6이 되고 얘는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지금.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고 B가 얼마가 되면 돼? 1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를 중점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뭐 이용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을 각각 2등분 해준다. 그 성질이 이용인데 그 각각 2등분을 뭐로 해석하는 거야? 중점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중점 공식 넣어가지고 두 점이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결국엔 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좌표평면은 이거 하나 더 문제 나니까. 이 문제가 이게 별 10개. 별 10개. 요만이 없더라도 해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 2등분선이 여기랑 만난대. 그 요거하고 요거 똑같아. 그 D라고 할 때 D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등각점 이용하겠지. 등각점. 그치? 아까 땅콩 생각해봐서 땅콩. 등각점이 B거든. 그럼 봐봐. 이것 대 이거의 B는 누구랑 똑같아? 얘 대 얘의 B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B가 2대 3이야. 그럼 얘는 2대 3이 되겠지.
그럼 이 좌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BC의 2대3 내분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중등기하고 고등기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 문제가. 근데 얘가 나중에 대수에도 나오거든, 삼각비에서도. 이거는 여러분 두개 공식은 꼭 생각해야 돼. 땅콩만이라고 생각하면 땅콩만이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그 이제 B를 구해야 돼, 우리가. 몇 대 몇인지. 그 B는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앞부분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루트 x 차이 제곱 얼마니 이거? 지금 5의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 얼마야?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12의 제곱. 자, 여기 있는 건 루트. 자, 이거 제곱 얼마야 이거?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얼마 이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의 수 외우고 있지? 3, 4, 5 5, 12, 14 8, 15 17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외우고 있잖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지 말고 자 5하고 10이야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야 5의 제곱 더하기 12제곱이야. 그 얼마가 되겠어 이거? 13 이렇게 되겠지. 물론 계산하면 169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13대 이거 얼마야?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3대 5야. 그럼 얘도 당연히 13대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D의 좌표는 BC의 13대 5 내분점이 되겠지. 맞아? 오늘 이거 배웠던 거 전부 다 쓰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점점거리 공식 루트 x 차이 제곱 더하기 루트 y 차이 제곱.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아까 배웠던 등각정리 우리가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분점 공식 이용하는 거잖아. 내분점 공식. 내분점 구하라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쓰라고. 분수 콤마 분수 이렇게 쓰라고. 그럼 13대 5니까 이게 18 써도 돼 사실. 그리고 13, 5 이렇게 써도 돼. 13, 5 둘이 더해서 18 써주고 13, 5를 써주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곱하니까 5는 13은 앞쪽에다 써주시고 5는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써줘. 왜냐면 여기다 이제 쓸 거니까. 자 그러면 BC가 이렇게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야?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7에서 둘이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지. 이게 뭐 이용하는 거라고? 등각정리 이용하는 거야. 등각정리 이용하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그거였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 무게중심 요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